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오늘도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 코너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팁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MTN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다가 수급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실시간 현재 수급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 이상준 소장의 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번 주 수급의 동향과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돋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역시 삼성전자고 국내 기관은 현대차를 샀는데 네. 딱 중복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네요. 호텔신라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면세점 화장품주가 수급이 강하게 굉장히 쏠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네. 사실 따이공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보따리상. 네. 근데 저희 그 전자상거래법 도입하면서 따이공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실제로 1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좀 부진했어요. 근데 너무 미리 다 반영된 게 아닌가. 면세점주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수급이 상당히 몰렸는데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수급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수급이 강력했는데 네. 오늘은 수급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못 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보다는 수급의 연속성은 화장품주가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코스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좀 엔터주를 일부 사는 거가 확인이 되는데 자, 올해 들어서 코스닥에서 국내 기관이 코스닥 순매수를 기록한 게 딱 이틀이에요. 외국인은 딱 사흘이에요. 그래요? 이 얘기는 네. 종목별로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닥 종목들이 연속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샀다가도 내일 또 팔 수 있고 막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는 전체 매매가 좀 돌아서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 700 넘어가면 코스닥도 한번 뻥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대형 IT 사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조 원 좀 넘게 샀는데 네.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매수 규모가 8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래프가 준비됐는데요.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자, 그 화살표로 표시된 날이 1월 8일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했던 날. 쇼크도 이만저만한 쇼크가 아니었잖아요. 네, 10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수급이 확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 전기전자 업종의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네. 27%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주인데 금융주가 이제 19%인데 금융주는 은행도 들어가죠, 금융지주사 들어가죠, 네네. 증권, 보험 그리고 일반 지주사도 다 금융주에 들어가요. 네네. 다 합쳐봤자 19%인데 전기전자 한 업종만 27%예요. 그 얘기는 전기전자가 안 되면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사주고 있는 한 시장의 방향성은 좀 위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그 추론도 가능하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5종목의 수급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수급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SDI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는 강도가 기관이 파는 강도보다 훨씬 세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같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거꾸로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기관이 훨씬 세게 사고 있죠. LG전자도 지금 그 1월 8일 날 실적 발표하고 바닥 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 대형주 수급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점,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MTN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채팅창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수급과 함께 그 수급에 맞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셀트리온을 사고 싶은데라고 보내주셨어요. 셀트리온의 현재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요. 오늘 네. 수급이 제가 안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꼽은 종목인데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금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기관과 내국인 합쳐서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1등이 셀트리온이에요. 그리고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뭐 코스피에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바이오주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 수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 수급도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가총액 순위도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뒤바뀌었죠. 네네. 근데 오늘 수급 현재 흐름 보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어떤 수급 호전 조짐이 없이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빨간 선 외국인도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파란 선 국내 기관도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코스닥 바이오 전체 숲을 먼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숲이 우거지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수급 좀 더 보고 사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두 종목이 더 들어왔어요. 일단 LG화학과 DPC가 있는데 제가 대본을 좀 미리 이제 언뜻 보니까 LG화학도 오늘 수급 좋은 종목으로 있죠. 그래서 DPC만, 저희가 네. 잠시 후에 LG화학은 살펴보도록 하겠고 DPC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DPC요? 저도 생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수급이 안 좋네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규모는 크지 않은데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10분 단위를 한번 좀 볼게요. 기관 매도 규모가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의 거래는 지금 많이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물량이 쏟아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일봉을 좀 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지금 그 신규로 접근한다 그러면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량 글쎄요. 이 가격에서 지금 80분은 없을 것 같은데 물량 늘리기에도 좀 애매한 가격이다.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제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 분명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또 또 한 분이 방금 올려주셨네요. 아난티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른 건가요? 수급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봤으면 좋겠네요. 아난티는 어떻습니까? 아난티는 제가 조언 못 드립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매매하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면 네. 뻥 올라가고. 글쎄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뭐 계속 치고받고 해서 재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수급 현재 흐름 보면은 그닥 좋진 않네요.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세력이거든요. 네. 위로 올라가면은 치고 나가는 오늘 전형적인 단타 매매. 거래가 좀 오늘 많이 실렸을 것 같은데 거래가 많이 실렸죠. 거래는 별로 안 실렸네요. 0.53배. 네. 평소 거래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난티 같은 종목은 단타 자신인 분들 아니면은 매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른 안정적인 남북 경협이 좀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예. 자, 오늘 아무래도 그 바이오주가 좀 힘겹다 보니까 신라젠을 의뢰하시는 신라젠도 오늘 분이 수급 계셔서 안 좋아요. 네. 아까부터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아마 상황인데 그 셀트리온과 비슷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 네. 동시에 파는 종목이고 아까 금액 기준으로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이라 그랬는데 상당히 좀 규모면으로도 좀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 신라젠도 역시 뭐 같은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이오주 전체가 수급이 좀 많이 헝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 뭐 전략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종목 자체가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제가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부터 막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풍국주정, 삼성전기, KH바텍, 아시아 종묘 뭐 다양한 그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삼성전기 한번 보고 싶어요. 삼성전기. 저는 이 종목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인데 네. 여간해서 수급이 좋아지질 않아요. 오늘도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동시에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실적이 잘 나온데도 좀 공매도에 멍이 든 종목이었고 네. 지금 연초에도 조금 기대했는데 수급이 좀처럼 회복되질 않아요. 근데 수급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급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급이 변하는 걸 보고 대응하는 전략인데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늘 역시도 수급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착순으로 웬만하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뒤에 계신 분들 미리 땡겨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아니면 그 사고 싶은 종목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실시간 수급을 봐드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끝물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좀 다 짚어드리지 못하다는 점 좀 죄송합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주자가 남들이 임박했을 하기 때. 시작하면 또 네. 이제 많이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오늘장 수급평부터 한마디 들어볼게요. 들썩이는 증권주. 아, 어제부터 네. 증권주가 심상치가 않죠. 네. 이 장에 왜 증권주가 움직이나 거꾸로 저는 뉴스를 못 찾아봤는데 뉴스를 자꾸 찾다 보니까 글로벌 어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그런 있고요. 얘기도 거래세 폐지 얘기가 또 나와요. 아, 거래세 폐지하고 그렇죠. 거래세 인하에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오늘 증권주가 미래에셋 대우를 비롯해서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어제는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먼저 출발했었고 네. 삼성증권, 대형증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오주는 거꾸로 수급이 안 좋고요. 오늘 어제 오늘 워낙 증권주가 수급이 돋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한번 그래프를 준비해봤어요. 네. 자,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라면 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아니 중국이나 네. 다른 국가에서는 확실히 늘었다는 연구 자료들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찬성론자는 네. 우리나라 거래세 비싸죠. 네. 그리고 거래세 내리면 신규 자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내가 손해 봤는데 파는데 세금 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그리고 얘기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수가 떨어진다. 그렇죠. 신규 자금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단타쟁이들만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5조 5천억을 냈어요. 근데 많이 냈네요. 전체 낸 세금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70%를 냈습니다. 네. 근데 자, 작년에 보면은 상반기에 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진 게 거래가 확 줄었죠. 근데 그 거래를 누가 시장을 떠났을까요? 저 딱 보면은 개인 투자자 비중을 분기별로 살펴본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거래세를 낮추거나 거래세를 인하한다면은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이 활력을 찾는다는 얘기고 네, 네. 증권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 폐지 또는 좀 그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계시니까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시장의 활력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과 뭐 약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그 LG화학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LG화학 먼저 볼까요? 미래에셋 대우도 좋은데요. LG화학은 어저께 국내 기관에 굉장히 특징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국내 기관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사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수주가 110조래요, 110조. 아, 그렇게 많아요? 배터리 수주만. 어, 어마어마한 규모죠. 작년에 반도체 전지 수출 규모가 141조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규모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강점이 있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데 가장 지금 미국에서 내걸고 있는 게 지적재산권 문제고요. 그렇죠. 보조금 문제거든요. 네. 배터리 업체들 중국에서 보조금 지원을 못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술력은 점점 차이가 나고 네. 그래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상당히 수급도 좋고 연초에 우리나라 각광받을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종목 중에서 증권주도 오늘 다 좋은데 네. 미래에셋 대우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도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고 네. 사실 지금 증권주가 거래세나 이런 거 말고는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반면에 또 싸요. 그런 네. 맥락에서는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나쁜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빼면은. 그 이외에 이제 NC소프트가 수급이 좀 아침부터 좀 나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게 한 건 주문이 1억 이상 체결되는 큰 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큰 선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가면서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에 NC소프트는 수급 흐름이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이 그 기관 사는 것보다 좀 더 세게 팔고 있다. 좀 이런 수급 흐름이다. 접근하려면은 수급이 변하는 걸 보고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이용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지금 요새 시장 보면은 지난주부터 시장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대형주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나 이런 쪽, 이쪽도 따라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기에는 수급이 아직은 아까 이제 숲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형주는 그렇게 단기간에 승부 잘 안 납니다. 네. 빠졌을 때 오히려 조금씩 사놓고 좀 오래 기다려야지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감안해서 대형주 시장이다 이런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 수급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해하시는 종목의 수급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마지막에 질문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질문을 하셔야 저희가 그 종목들 최대한 많이 짚어드리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